기쁨이 넘쳐 흐르네. 사랑은 늘 가까이 있고 희망은 다시 피어나. 밝은 노래 함께 부르며 8월 6일 목요일 아침 준방송 시작 전입니다. 김미경 소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화면 너머로 얼굴이 보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힐링하시고 오셨어요? 네, 행복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아침도 지금 힐링하고 있어요. 네. 저 혼자서. 우리 조달숙 선생님께서 오늘 제일 빨리 들어오셨어요. 네, 지금 제가 막 음악을 막 이렇게 쓰는 거를 좀 함께 같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침에 참 음악을 듣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함께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가 듭니다. 저 혼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자, 애국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듣고 싶네요. 이게 CCM이거든요, 지금. 근데 CCM인데 CCM답지 않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가사들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네요. 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전부 다 기쁨이 파도처럼 다 몰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혹독한 여인 이경순 사장님. 네, 머리 감으셨나요? 네. 그냥 물 묻혔어요. 아, 물 묻히신 거예요? 네, 막 같이 떠가지고. 아, 네. 촉촉하신 모습이 화면 너머로 다 보여서 근데 되게 예쁘세요.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따뜻한 사랑을 기억해. 정말 행복합니다. 그 창문 너머로 하늘과 나무가 딱 보이는데 가사 그대로네요. 날마다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쁨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밝은 미소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노래하려고 합니다. 희망은 다시 피어나. 함께 부르는 이 노래 마음을 환하게 해. 그래도 또 힘차게 시작하려면 감사로 말씀을 짓고 애국가를 다시 한번 들어서 또 에너지 붐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함께 걸으며 기쁨을 노래해. 국가가 어디 갔냐? 기쁨이 파도처럼 와. 웃음이 멈추지 않아. 감사로 가득한 우리의 길. 행복은 계속 되실 겁니다. 자, 아름다운 나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또 마음이 금방 하얀
하얀 옷자락을 붙잡고 날개처럼. 내년에는 저런 하얀 드레스를 입어볼 생각입니다. 저 fes트에서. 걸음걸음 그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황빛에도 참 어였더라 골목골목 상감자는 달빛을 바르네 머무는 곳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빛이 산 사랑도 아우, 힘듭니다. 하반기에는 작은 워크숍을 예쁜 옷을 입고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바람 콧소리와 들풀 젓는 소리와 함께 7시 알람이 맞춰져서 오늘 7월이죠? 아니죠. 7월이 아니죠. 8월 6일 목요일 준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밤새 평안히 안녕히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주무셨죠? 참 여러분 네. 덕분에 들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아침마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예를 들어서 조금 어쨌든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걸 안고 자다가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신앙 고백하고 준방송을 바로 엽니다. 준방송을 열면서 하늘을 먼저 보고 액티를 한 잔 마시면서 음악을 딱 선곡을 하는데 오늘은 그 유한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누구죠? 갑자기 어쩜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까? 어쨌든 오스트리아의 그 왈츠의 황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노래를 딱 갑자기 이제 들으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더라고요. 마치 왈츠를 치는 것처럼 이 뚱땡한 몸으로 왈츠를 하고 그다음에 CCM을 틀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꿈을 노래하고 감사가 꽃처럼 번져서 그 꽃처럼 피어나서 희망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행복을 노래한다. 어떤 그런 가사였는데 아우 딱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로 불러 가슴에 벅차오름을 끌어안고 애국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참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시는 뭐 이경 사장님도 출근하시고 남석 사장님도 출근하시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요즘 박윤경 사장님께서도 너무 일찍 이제 또 밖에 나가시고 일을 하러 가시는데 아침에 이렇게 주구장창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생전 아침에 출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야 이거 대단한 에너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멋진 아침에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살리는 조금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사실 나올지 모릅니다. 오늘은 아무런 주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음악이 숨취해서 제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화면을 다 켜셨는데 안 켜신 분들은 열심히 지금 또 출근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냥 귀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아, 네. 네. 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군요.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뭐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제 경우에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좀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심심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딱 보신다라면 TV를 보다가 끄시지 말게끔 더 드라마틱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많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이 제가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는다라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아있는 생 동안에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변화를 제가 불러일으킬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거든요. 여하튼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다. 그러셨죠. 자, 빨리 가고 싶은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저 빼고. 자,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나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이런 세상을 누리고 싶으실 겁니다. 누리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떨 때 보면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한하다. 생명의 끝은 유한하구나. 우리 몸은 어쨌든 유통기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안타깝지만 내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 신이 정해놓으신 그 유통기한 안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방부제 같은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부제 같은 것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거기에 신이 부여해 주신 선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 냄비처럼 막 타오르다가만 열정 아닌 그냥 뚝배기처럼 계속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의 열정.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에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이제 지나가는 기사를 보고선 알았는데 요즘에 영노화 엄청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길병원의 그 교수님도 그렇고 이 영노화가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노화가 되지 않으려고 1년에 그분이 무려 노화를 억제하려고 쓰는 비용이 1년에 30억 원. 진짜 깜짝 3억 원도 아니고 30억 원. 세상에 얼마나 쳐드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노화를 방지하려고 영양제에다 그다음에 몸에다 쏟는 비용이 바로 3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제가 잠깐 봤거든요.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찍어왔는데 1년에 30억 원인데 그 영노화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1등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2등을 하신 분은 돈을 그 영노에 얼마나 썼나 알아봤더니 고작 1, 20만 원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등한 사람과 2등한 사람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 2등 하신 분은 종합 영양제, 그다음에 오메가3, 그다음에 비타민 D.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웨이를 먹었더니만 트림이 오네. 이렇게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종합 비타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겠죠. 거기에다가 오메가3,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것을 기본적인 영양제만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2등을 하셨어요. 자, 30억 원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들만 잘 챙겨서 충분히 지속을 하신다면 영노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올림픽에서 2등의 그 당선된 그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못하는 거,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같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동감을 하실 테고,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몸에서, 맞춰져 있는 전부 다 셀링 포인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갑상선 저하증 신지로이드 약을 8년 좀 안 되게 먹었죠. 먹다가 끊어졌으니까, 제 몸의 대사를 찾은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은 찔 수밖에 없는데, 안 쪘던 것이 갑자기 찌니까 사람들한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겠죠. 아이고, 우리 유정호 사장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뇌가 자꾸 편안한 길을 찾으면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좀 그렇고. 자,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고, 그 다음에 또 술 마시는 분은 또 술 열심히 이 더운데도 마시고, 요즘에 이 더위도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건 전부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동맥이 막히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 겨울철. 여하튼 술도 마시고, 잠자는 시간 아까워하며, 제가 그랬으니까, 죽으면 잘 건데 뭐 하려고 또 자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영어는 잠드는 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잠도 잘 자고,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고, 좋은 영양 채우는 것이 기본적인 실천의 그 건강을 실천하는 가장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 준방송에서 항상 마음 얘기, 감정 얘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 영양 얘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사꾼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영양제에 대한 어떤 그 PM에 대한 정보만 드리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내 몸을 알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남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세상에 깨달았어요. 제가 신데렐라 증후군처럼 착한 증후군처럼 항상 남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을 이해하려면 나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뭐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날씨가 덥고 추운 거, 그다음에 또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그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감정에 상하거나 불평해봤자 결국 내 몸만 상할 뿐이라는 사실을 정말 살면서 나이 50이 넘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주변의 사람들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주변 사람이 잘 됐을 때 겉으로는 막 웃지만 속으로는 시기하시거나 시기하시거나 이렇게 질투하시는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는 이런 악한 감정이 같이 다 존재하다고 저는 봐요. 아니라고 얘기는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잘 되면 좀 싫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러지? 왜 불공평하지? 막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게 시기 아니고 뭐 질투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던 저렇던 감정의 생각을 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바로 그냥 제 마음에서 아니 왜 저런 사람이 잘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또 거절하지 못하는 어떤 착한 사람 증후군 같은 거 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런 거에 사람들이 프레임을 두고 갇혀 사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남 탓도 하고 억울하다고 속으로 막 이제 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속으로 삭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세월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그 감정의 독소들이 근육을 감싸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그 근막에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다 독소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감정에서 나오는 독소가 제일 무서워요. 자, 그런데 화가 나고 억울한데 표현하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와, 이게 바로 화병이죠. 이런 이유들 바로 독소 때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감정의 독소가 정말 오래오래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삭신이 다 쑤십니다. 이유 모를 삭신이 다 쑤시고 온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결국은 병명 어떤 자가면역 질환 같은 또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죠. 사람들이 암 같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모든 질병은 결국 내가 살아온 방식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 상태의 결과 뭐 내가 선택한 길 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부정적인 소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상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칭찬을 3번 이상 들어야 겨우 사그러진대요. 칭찬을 3번 이상.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일부러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칭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네, 맞아요. 칭찬해 주세요. 김미경 사장님 한번 지금 해보세요. 이렇게, 잘했다, 잘했고,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난 정말 잘 살은 것 같아. 이영 사장이, 나는 왜 이렇게 예뻐? 머리 촉촉한 머리 너무 예쁘네. 자꾸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조달 선생님도 머리를 자르시니까 더 예쁘세요. 그리고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예쁠까? 나는 50이 넘었는데도 정말 예쁘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 거울 보시면서, 야, 내 얼굴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가끔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어쩌다 이렇게 뚱뚱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아니, 밀가루를 많이 처먹어서 이렇게 못생겨졌나? 막 맨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제 스스로가 저를 탓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귀하신 분이 왜 스스로 그렇게 하시냐고. 딱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귀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좋아하는 단어를 저한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 자, 내 세포가 내 목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 오늘도 참 예쁘다. 오래 보지 않아도 정말 예쁘다. 나태주 시인처럼. 오래 봐야 예쁜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예쁠까? 이것이 아니라 너는 오래 보지 않아도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예쁘구나. 그게 나 자신. 정말 너 정말 잘 살아냈다. 수고했다. 라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스스로를 안아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가끔 저는 책도 읽고 지금 요즘에는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을 믿긴 해면서 눈물을 많이 안 흘려요.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이 울었는데 요즘도 살짝 이제 강아지 얘기 같은 것들 제가 이제 몸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울컥울컥 하면 눈물도 흘리는데 여하튼 울고 싶을 때는 참지 말고 우시고 자 울고 싶을 때 혼자 우시기 뭐 하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대성통곡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엉엉 울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감정을 여러분들이 해방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께 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치유가 아닐까. 항상 이 치유라는 것은 안정된 상태에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에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세포는 뭐 어떤 사람은 37교다, 어떤 사람은 60조에서 100교조다. 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세포 하나당 걔네가 뿜어내는 전기 볼트가 몇 볼트인지 아세요? 세포 하나가 뿜어내는 이 볼트가 0.07 볼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0.07 볼트라고 볼트의 그 전압을 뿜어낸다면 만약에 100쪽이라고 그냥 했을 때 그럼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전압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0.07 볼트예요. 한 세포가. 저는 산수는 못합니다. 수학은 해도 산수는 못합니다. 0.077 볼트가 흐르는데 내 몸에 세포가 100개 조라고 한다면 100개 조입니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그쵸?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 그게 조예요. 근데 0.07 볼트가 지금 전부 다 흐르는데 그 100개 조의 세포가 그 전압의 그 전기량을 뿜어낸다면 내 몸에서 생산되는 전압은 거의 얼마죠? 700억 볼트예요. 그쵸? 700억 볼트죠? 만약에 0.07이라고 그랬으니까 공 두 개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그 전압이 0.07, 그러니까 0.07이니까 700억 볼트가 전압이 흐른다면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으세요? 터져서 디즈니랜드로 가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평균 사람들마다 찾아보니까 한 300억 볼트가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100개조라면 300억 평균 그렇다라면 죽고 사멸하는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요. 때때로 이 세포 주기가 전부 다 일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존의 시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디즈니랜드로 갈 아이들은 디즈니랜드로 가고 남아있는 애들은 남아있고 그다음에 오토파지로 다시 재활용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서 많이 죽어 나간다는 거죠. 아이들도 세포들도 이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참 신이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그 전압이 한꺼번에 발생이 된다면 우리 몸은 온전히 이렇게 살아있지 못합니다. 벌써 터졌죠. 그쵸?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발생되는 전기의 그 균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화면을 바라보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액티를 한 잔 마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런 모든 행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터지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 몸에 이런 전기가 흐르고 있는 우리는 전기 발전소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전기가 원활하게 통해야 우리 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행동을 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전기의 전도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결국 뭐죠? 최종?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네.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토레이트를 정말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리스토레이트 못 드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진짜. 제가 정말 미네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도의 핵심 역할을 이 전도가 하나님 믿으세요. 전도 믿음을 가지세요. 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기를 통하는 길 전도입니다. 이 전도의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 리스토레이트니까 리스토레이트를 어떻게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드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놓으시고 안 되시면 그냥 다른 알 제품이라도 있으면 미네랄을 꼭 드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아니 리스토레이터가 젤슈추 있잖아요. 젤슈추나 아니면 웨이 같은 거 타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드세요, 여름에는. 그렇게 드시면 조금 이 역한 것을 좀 덜 느끼게 되죠. 세포에 흡수가 되면 그런 모든 냄새들도 오감이 전부 다 바뀝니다. 자, 어쨌든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고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제품이 제가 리스토레이트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들의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암에 걸렸다라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즐긴다고 합니다. 암과. 그게 뭐.
그럼 내가 이제 좀 더 남은 생을 더 즐겁게 살아야 되고 내 몸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누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금방 죽을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고 초상집이 돼버리죠. 그 지금 암을 30년 동안 하셨던 그 의학 박사님이 미국에서만 계셨는데 지금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하튼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 저기 뭐 지식백과인가 뭐 거기에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초상이 되는 거는 한국에 와서 처음 봤다고. 근데 어쨌든 그 암 환자의 90% 이상이 미네랄 부족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체액이죠. 제가 체액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 이 체액이나 또 혈액은 소금 농도가 0.9%를 유지해야 되는 좀 내가 먹어봤을 때 좀 짭조름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 특히 여름철에 소금하고 소금물하고 틀려요, 여러분. 그냥 소금을 입에다 넣고서 물에 침에다가 녹여서 드시는 거 별로 그건 좋지 않습니다. 소금이 어쨌든 무조건 멀리 해야 된다라고 되게 한동안은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는 별로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저염식을 하고 진짜 염분을 안 드시잖아요. 그럼 빨리 디즈니랜드로 가십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우리 몸을 알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여하튼 우리 몸의 수분과 그다음에 소금의 농도 양, 그다음 농도 pH 농도, 그다음에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세포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제가 요즘에 이제 뇌하고 신경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뇌 신경계뿐만 아니라 활성산소와 싸우는 그 항산화의 그 비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파워 칵테일, 제슈초에 많이 들어있죠. 자, 뇌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혈중 농도의 뇌의 20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 C와 항산화제가 지금 다른 것보다 지금 많은 제품이 바로 제이슈츠죠. 여러분들이 제이슈츠는 그냥 막 퍼두셔도 됩니다.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뇌는 다른 일반 혈관보다 수백 배 이상 비타민 C를 많이 필요로 하고 항산화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스트레스, 더위, 고열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마세요라는 말씀의 의미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자꾸 시간을 자꾸 가네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열심히 해. 열자가, 잘 보시면 맨 밑에 불화자가 있어요. 자, 그 불이,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너무 이제, 마음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한다라는 게 열심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그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불이 계속 지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열리죠? 막 이제 압이 차죠? 압이 차지면 결국은 뇌뚜껑이 열리죠? 네, 뚜껑 열린다. 열받아, 씨. 뚜껑 열려.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애새끼들이 쓰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게, 이 열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 열받으면 그 열을 식혀야 되니까 뚜껑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여러분들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요. 우리 몸과 자연이 이렇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세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당히 고온다습하잖아요. 이 고온이 너무 온도가 높아버리면 계속 바닷가에서 수증기가 계속 증발을 해요. 그러면 공기 중에 이제 습도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럼 높아지면 뭐가 되면 얘네가 너무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폭파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폭파 직전이면 어떻게 그 수분기가 많아서 대류 현상에 의해서 폭풍이 아니라 뭐죠? 올라오는 게 태풍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은 화학적인 거거든요. 그럼 태풍은 막 몰아치면 결국 바다를 휩쓸어서 바닷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전부 다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닷물까지 청소하는 게 태풍이에요. 너무 열받아 버리면 청소를 해버려야 되거든. 그 폭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닷속에 내가 찌꺼기가 너무 많으면 태풍이 강력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열받으면 열리는 거예요. 그냥 폭파 직전이죠. 근데 폭파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폭발을 안 하고 쌓아두시면 어떻게 된다고? 암,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여하튼, 그래서 뇌혈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산화 성분이 있는 제슈추나, 파워 칵테일, 여러분도 기력이 딸리실 때 한 번 더 드시는 거 저 권해드립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상을 지금 이슈하는 비타민C, 니코틴산, 아미드,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혈관을 확장해요, 플러시 현상이 있어요, 산소를 전달해요. 이게 아니라요.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산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영노화라는 말씀 누차 다시 반복해 드리지만 세포를 젊게 만드는 NMN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NMM이라는 것이 비타민 C, 나이아신, 니코틴산, 아미드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나드라는 이 호르몬 전구체를 만들어야 우리가 결국은 뭐가 되냐? ATP라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걔네가 DNA도 복구도 하고 세포 기능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나드 농도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 그래서 해외 직구로 요즘에 NMM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NMM을 드시면 다 되느냐, 나드가 만들어지느냐, 아니거라 그랬거든요. 비타민 C 완전체 이미 만들어 놓은 얘가 있으면 나드부터 시작을 해서 NMM까지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C, 니코틴산, 아미드 정말 많이 드셔야 돼. 그게 어디에 있죠? 액티바이저에 있잖아요. 암을 억제하는 그 렁스3라는 것을 얘네들이 발현을 시켜가지고 암도 예방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거 팡팡팡팡 에너지를 돌려주기 위해서 액티바이저도 많이 중간중간에 홀짝홀짝 드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미팅이 늦게 끝나가지고 서재호 사장님 방송을 늦게 들어갔는데 어저께 서재호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홀짝홀짝 조금씩 나눠서 타서 계속 드셨다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나눠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하튼 이렇게 PM 제품들이 단순한 원료를 쓰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오장육부, 여러분들 체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체질을 만드는 것도 세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 제가 익산에 가서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온라인상으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것들이 많아요. 저녁 때 준방송에서는 좀 여유롭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하튼 이 오장육부에 필요로 하는 이 빛의 에너지 제가 지금 여기다가 어떤 여자를 그려놓고 열정, 빛, 치유, 빛, 회춘 굿모닝 PM 아침 중강이 8월 6일 이러면서 한 여자 안에 빛을 하면서 패션 뭐 0.07 볼트 뭐 마이너 뭐 에너지 라이트 에너지 뭐 이렇게 써놨어요.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다 써놨는데 이게 바로 에너지 빛의 파장입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을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란다. 죄송합니다. 좋은 영양을 섭취하시고 좋은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신경 청소 파피푸페포 라리루레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혈관도 중요하지만 이 혈관에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청소하는 방법이 가장 유일하다라고 해서 어떤 일본 의학 박사 선생님이 쓰신 책에 파피푸페포 라리루레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을 청소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이제 일을 하시면서 입만 움직이시면 되는 거니까 혀를 붙여가시면서 파피푸페포 라리루레로 하시는 것이 신경이 청소되는 거구나. 이 신경이 잘 청소가 돼야지만 전기 전달이 잘 되어서 혈액을 움직일 수 있고 혈관을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자율신경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신경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의 총 혈액량이 이 체중의 6에서 대략 8% 정도 그 다음에 성인들 경우 같은 거는 약 5리터라고 합니다. 5리터.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1리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생수병 1리터. 그게 5개가 있는 것이 성인의 약 피의 양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체중의 대략 한 8% 정도가 쓰이고 여자는 대략 7%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사태죠.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대략 10% 정도, 이 10% 정도가 500ml 그 페트병 생각하시면 돼요. 그 500ml의 그 페트병에 들어가는 그 혈액을 간하고 비장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의 무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비장의 무게. 간하고 비장에 500ml에 나중에 비상시에 그 혈액을 쓰려고 넣어 두는 거죠.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포들이요. 참 대단하지. 어쩜 이렇게 시스템이 정교한지. 자, 그런데 1000ml 정도, 대략 이제 몸 전체 20% 정도가 되죠. 1000ml 정도의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디즈랜드로 갑니다. 1000ml 정도. 그 1000ml가 피가 그 정도만 흘려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대략 한 1500ml 정도? 그러면 한 30% 되는 건가? 어쨌든 그 정도의 이상의 피를 흘리게 되면 결국은 그냥 깨꼬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방울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손톱을 뜯어가지고 피가 나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다시 흘리기 싫어서 쪽쪽 빨아먹습니다. 여러분들 피나면 닦아내서 그냥 흘리지 않지요. 여하튼 우리 몸은 이 한정된 혈액을 효율적으로 내가 분배해서 나눠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신경이란 아이들이 얘네들을 담당을 하거든요. 이 자율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감신경은 얘가 일할 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서 이제 활동을 하시려고 할 때, 운동할 때 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활성화가 되죠. 근데 부교감신경은 쉴 때, 특히 제가 맛있는 거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그때 너무너무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잘 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액은 뇌와 근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 혈액은 내가 평안하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비로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위장관, 그 다음에 생식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 시에는 내가 늘 스트레스 상태일 때는 이 오장육부가 전부 다 긴장이 돼 있어서 수축과 이온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하튼 제가 혈액량을 얘기를 하는데 이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더라도 이 충분한 혈액이 뇌하고 근육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통도 생길 수 있고요. 막 여기저기 막 온통 막 그냥 쑤시고 삭신을 쑤시고 아픈 근육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또 활성이 되더라도 충분한 혈액과 이런 것들이 없다 버리면 체액이 없어 버리면 위장관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식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화불량이 생겨요. 그리고 변비도 생겨요. 그리고 설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소변 장애를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스트레스 오래 시달리게 되면 자율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 자율신경의 장애는 결국 자율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신경물질들이 있는데 그 신경물질들 여러 가지가 있죠. 에피네프린, 뭐 아세트콜린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뭐 이런 모든 호르몬들 어쨌든 뭐 기타 등등 유식한 애들 다 나옵니다. 얘네들이 불균형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이유들이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래된 스트레스. 그 다음에 혈액 고갈. 그쵸? 혈액이 부족하는 거. 그래서 만성적인 이런 혈액 부족, 체액 부족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이 충분하면 웬만한 일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근데 혈액이 부족해지면 예민해져서 별일도 아닌데 흥분을 하고요. 자율신경 실조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을 해놨는데 이런 거. 나도 자율신경 실조증? 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이명, 안면 홍조, 눈 떨림, 눈 피로, 그다음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수면 장애, 가슴 두근거림, 통증, 답답한 과호흡, 기타 등등 여기 있는 것들. 이것들이 전부 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거. 결국 얘네들은 뭐가 부족하다? 혈액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이유에서도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반복적인 이런 신체적인 증상의 이유가 결국은 자율신경 불균형, 다시 말하면 혈액 부족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분들, 뭐 결혼 전에 있는 분들, 또 아가씨들, 저도 그랬고 생리전 증후군들 많이 있습니다. 생리통 더럽게 많습니다. 너무 아프죠. 개본인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띵글띵글 굴렀거든요. 자, 얘네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 무슨 현상이냐면 자궁으로 갈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입니다. 자궁으로 갈. 그러니까 되게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래도록 고질적인 이제 목 통증, 그다음 어깨 결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팔저림 같은 거. 그다음에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잘 안 가가지고 막 손발이 막 차가워요 하는 수족 냉증 같은 거. 그다음에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으로 갈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일 수밖에 없겠고요. 위장 장애 같은 거 소화가 안 돼요. 뭐가 얹힌 것 같아요. 뭐 소화가 불량이 됐어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소화기관으로 갈 수 있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또 불면증 너무 많죠.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같은 거 이런 것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생명의 기본은 물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핵심은 혈액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온갖 증상들 너무 많이 시달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 각각의 증상으로 어떻게 보면 병원을 순회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내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혈액과 체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셔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채우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혈액을 채우고 혈액을 만드는 적혈구를 만드는 것이 비타민 B 액티바이즈에 다 있습니다.
자, 3종이 혈액을 채우는 원료들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BA 이제 프로모션이 곧 다가오는데, 제가 또 없어졌네요. 나중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단톡에서도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러분들 같이 힘들어하시는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의 전기를 잘 키셔가지고 잘 돌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30억 원을 쓰지 않아도 일상 속의 작은 실천과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정화를 통해서 감사함 그리고 최고의 PM 제품이라는 이 함께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지금 이 함께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서 충분히 20년, 30년 젊어지는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이 넘치는 치유와 회복이 되시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준방송은 접니다. 그러니 오늘 못다한 이야기 저녁 때 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생각해 두셨다가 저녁 준방송 때 여러분들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벅찬 하루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기적의 학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좋아 좋아 나는 참 풍족해. 나는 나니 부자야. 부자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하지 마시고 충실히 즐겁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차게 열당하세요. 많은 꿈이 있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